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금 최신 기사인데 사실은 다 옛날 기사고 테슬라가 하는 게 지금 금과 옥조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은 진짜 애널리스트 면허 반납해야 됩니다. 네, 금양의 박순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 요즘 뭐 다양한 방송에서 종횡무진하시면서 예. 활약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들 뭐 좋게 생각해 주시고 좀 많이도 봐주시고 해갖고 되게 덕분에 저도 이제 보람있게 좀 활동하고 있고요.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진짜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때 나와서 방송하시고 나서 거기서 언급하신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기술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좀 뉴스플로가 나오고 해가지고 또 그 부분도 제가 또 이사님한테 여쭤보려고 모셨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BMW가 중국산 배터리를 채용해서 주행거리 1000km 전기차를 출시한다라고 이제 기사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 중국이 그새 약간 우리나라 기술력을 좀 따라잡은 것이 아닌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요게 이제 기사는 고기사 이전에 이제 그 6월 23일에 중국 CATL에서 이제 1000km 가는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이제 그때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거 아마 좀 부속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글로 느껴지고, 그때 이제 CATL에서 이제 그 내놓은 자료가 이제 요 자료 하면 1번에 이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0km 이상 간다. 그 다음에 뭐 72%고 10분 만에 충전되고 뭐 해서 뭐 셀프팩 3.0을 이제 제공했고 뭐 기름 배터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이때 이제 보도 자료 나온 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255W 시/kg이라는 이제 자료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이 에너지 밀도가 255W 시/kg이다. 이것만 사실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봐야 될 자료는 이제 에너지 밀도라는 이제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있냐 하는 걸 보려면은 이제 전비를 보면 돼요. 전비요? 전비.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연비인데 이거 예, 전비죠, 그죠? 전비. 예,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잘 만드냐 하는 이제 기술력의 이제 총 결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제 한 선수는 안타를 100개를 쳤고 한 선수는 안타를 50개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100개 안타 친 선수가 50개 안타 친 선수보다 이제 더 잘한다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들어섰던 이제 몇 번의 타석이 그만큼의 안타를 쳤냐. 그러니까 타율이 중요한 타율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100안타 쳤던 선수는 이제 1000타석에서 100안타를 친 거고, 1000타수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50개 안타 친 선수는 이제 100타수에서 50개 쳤다고 하면, 그러면은 먼저 선수는 100개 안타를 쳤지만 타율은 0.1이 되고, 1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선수는 50개 안타를 쳤지만 이제 5할이 되는 거잖아요. 5할 타자가 1할 타자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000km를 간다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까 이제 100개 안타를 쳤다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네. 배터리에 배터리 양을 많이 넣으면 1000km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2000도 갈 수 있고 3000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의 무게를 실어서 그만큼의 이제 거리를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에너지 밀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에너지 밀도가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는 이제 기린이 내년에 나오는 신제품이 255W 시/kg이라는 거고, 이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에서 지금 이제 주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게 이제 NCMA 그 다음에 NCM 9반반,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에서는 이제 젠6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배터리들이 니켈 함량이 90%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305W 시/kg. 그러니까 킬로그램에 이제 305W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기린 배터리가 255W 시/kg인데, 그 정도면은 이제 NCM 811 정도의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CM 811은
우리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NCM9에 비해 갖고 이제 한 2년 정도 뒤처진 이제 그 정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3년 정도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서 보면은 NCM의 경우에 이제 킬로와트 시당 원가가 107달러로 그 기린 배터리 132달러에 비해서 한 7% 정도 더 저렴한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당 원가로 기준해서 보면은 이제 NCMA가 그 기린 배터리 대비해서 한 325만 원 더 싸고, 무게는 100kg 더 가벼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좀, 마케팅 쪽으로 봤을 때 좀 이제 뒤처진 애들은 좀 자기 기술력 같은 거를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펀딩이 되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또 네.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이오닉 5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오닉 6입니다. 보시듯이 이제 전장, 전폭, 슈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크기는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도 유사하고, 다만 이제 아이오닉 5는 NCM811을 쓰고 있고요. 아이오닉 6는 NCMA를 쓰고 있어요. NCM9하고 NCMA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이오닉 6가 한 단계 더 발전된 이제 K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주행거리가 아이오닉 5가 458km인 반면에 아이오닉 6가 524가 나옵니다. 한 70km 정도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더 나가거든요. 지금 이제 그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6에 대비해서 아이오닉 5는 경쟁 상대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년에 그 CATL이 기린 배터리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게 이제 아까 BMW에 장착된다고 하더라도 걔들이 낼 수 있는 이 그 퍼포먼스는 지금 이제 아이오닉 5 수준이거든요. 아이오닉 6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사실 BMW가 CATL에 배터리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시장 진출, 여기에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목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BMW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원통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먼저 4680을 얘기했고, 네. 이제 BMW 입장에서는 이제 원통형 우리도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4680을 가면 테슬라를 그대로 뺏기는 거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BMW도 나름 이제 가오가 있는 회사인데, 테슬라를 이제 따라가기는 조금 좀 거시기 하니까, 그래서 이제 4695하고 46120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가는데 그 원통형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파트너로 낙점한 회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CATL, 그 다음에 삼성 SDI, 뭐 이런 형태로 일단 지금 낙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CATL은 원통형을 못 만듭니다. 맞아요. 거기 기술이 없습니다. 지금 네네. 각형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갖고 이제 BMW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중국하고 독일이 지금 되게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옛날부터. 최근에 약간 또 슈슈 총리 예, 가지고 거래하고 예, 하셨죠. 독일 총리가 중국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맥락이 있어갖고, 독일 차들이 중국하고 좀 우호적이고 중국의 배터리를 많이 좀 써주는 대신에 또 이제 중국에서 독일 차도 좀 많이 팔고 이제 좀 그런 좀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중국 정부하고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기술도 없는 CATL이 이제 원통형을 개발한다는 가정하에 만들면 우리가 너네 걸 써줄게. 이런 형태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업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 원통형 만드는 작업이 CATL에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발표가 돼갖고 출시가 된다고 발표를 했지만, 출시를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배터리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그마저도 나오기 좀 만만치 않은, 나오는데 상당한 기술적인 이제 난점들이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기사를 보니까 언제 나온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언젠간 나오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에 이제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훌륭한 타자면은 이제 타율을 봐야 되듯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항상 이제 에너지 밀도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 자동차 메이커의 경쟁력을 볼 때는 항상 정비를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대단히 이제 우수한 전기차였고, 이제 기술적인 격차가 있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전비 측면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만드는 이제 그런 차들에 비해 갖고는 전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좀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격차가 있어서 테슬라가 한때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다 합친 것 이상으로 이제 시총이 많이 올랐었고.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비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전비 측면에서의 이제 경쟁력 우위가 지금 급격하게 좀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거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요 자료는 그 하나증권,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이용욱 애널리스트 자료고요. 제가 갖고 온 거고 여기서 쭉 보시면은 이제 중간쯤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제 전비라고 있어요. 네. 이 전비는 지금 와트시 퍼 킬로그램 형태로 돼 킬로미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모델 Y, 모델 3가 지금 154, 153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이오닉 5 EV6 그러니까 이제 1년 전 현대차 모델만 보더라도 이게 전비가 아이오닉 5가 160, EV6가 156이니까 이제 EV6가 아이오닉 5보다도 조금 더 좋은 차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테슬라에 비해서는 좀 숫자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테슬라에 비해서는 좀 전비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차였는데 올해 나온 아이오닉 6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지금 전비가 138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제 모델 Y, 모델 3가 153, 154니까 이거를 전비 측면에서 넘어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충전 속도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인데 이 충전 속도는 옛날부터 현대차 쪽이 테슬라보다 나았어요. 예. 모델 Y, 모델 3의 지금 충전 속도가 250인 반면에 아이오닉 5 EV6는 350이거든요. 아이오닉 6도 마찬가지고 충전 속도에서는 이제 훨씬 더 장점이 있고 대충 보면은 이제 80km, 20에서 80km를 이제 급속 충전할 때 모델 Y, 모델 3가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 이제 현대차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초고속 충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9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요 표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충전 속도 이제 킬로와트 시대에 있는 이제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아이오닉 6가 5만 불인데 5만 유로인데 지금 이제 모델 Y나 모델 3가 6만 8천, 6만 6천 원이니까 차는 더 좋고 가격은 뭐 한 15,000 유로, 15,000이면 한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차가 더 저렴하니까 경쟁 구도상에서 크게 좀 이제 변동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그 테슬라가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모 경제 프로에서는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뭐 그 일론 머스크의 기행이라든지 이제 그 트위터를 이제 뭐 사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빠지는 거다. 이제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노이즈들이 사라지면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좀 낙관론 희망 고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이제 경쟁력이 테슬라하고 여타 자동차 사이에 경쟁력이 이제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 작년만 해도 테슬라 차가 가장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테슬라에 비해 갖고 BYD 같은 이런 차들이 훨씬 많이 팔리고요. 10월달 통계를 보면은 테슬라 차가 BYD 다음에 뭐 창안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차들에 이어서 이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재고가 막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거는 한 1, 2년 전의 얘기고 지금 얘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전력 투구해서 지금 많이 좀 쫓아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쟁 부분은 아주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이슈를 그냥 단순하게 그 희망 고문하는데 이제 홀라당 넘어가 갖고 10년 갖고 가면은 앞으로 10배 반드시 오를 거야 이렇게 이제 그냥 낙관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숫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중국 배터리 쪽에 대한 오해
좀 여러분들이 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풀었으면 좋겠고, 확실히 지금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앞서간다. 예.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전비 떠나서 뭐 에너지 밀도라든지 무게라든지 원가 이거 다 이기네요. 예. 뭐 하나 뭐 되는 게 없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 진짜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 메이커들 중에서 만든 전기차 중에서는 저희가 봐서는 거의 뭐 탑급에 이제 있는데 이게 IRA 대응이 늦어갖고 그거 보조금만 제대로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 진짜 짱짱 치고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좀 저희 업계에서 보면 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BMW는 그러하긴 한데 또 최근에 약간 예. 좀 K 배터리의 아성을 좀 뒤흔드는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예. 포드가 이것도 최근 기사예요. 예. 전고체 배터리 전 차세대 배터리로 LFP를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10년간 CATL과 계약을 맺었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원래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 SK 온이랑 예. 합작사를 설립을 하는데 뭔가 이게 SK 쪽에서 뭐 하는 게 뭐 품질에 이상이 생긴 건지 아니면 중국 쪽에 LFP가 워낙 경쟁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큰 맥락을 보시면 지금 전기차는 잘 팔립니다. 내연기관차는 잘 안 팔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가격에 있어서도 이제 내연기관차의 중고차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든지 거의 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기차의 전환 속도를 빨리 가는 게 이제 회사의 장래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아주 좀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가 부족해요. 배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SK 온의 배터리를 받아갖고 빨리 이제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SK 쪽에서 이제 배터리를 넘겨주는 속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AT라든지 뭐 이제 다른 쪽으로도 좀 받을 수 없나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도 사실은 6월달에 한번 기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번 얘기가 돌았었던 거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때 기사에 보면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SK 거를 좀 위주로 쓰고 근데 이제 혹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완성차 메이크업 입장에서는 배터리 업체를 다양하게 이제 공급을 받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CATL에 좀 접촉해서 LFP도 좀 한번 써보자 뭐 이런 형태의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기사를 자세히 보면 그게 non-binding 계약입니다. non-binding. 예. non-binding은 뭐냐면 이제 binding은 이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네. non-binding은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AT LFP 배터리를 우리가 쓰는데 대신에 얼마만큼 써주겠다는 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팔아먹고 잘 팔리면은 이제 더 써주고 한번 실어본 다음에 예, 한번 시도해보자, 트라이해보자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원래는 계약 움직임이 6월달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8월달에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 무산된 거죠.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예. 만약에 이제 그때 8월달에 IRA 법안이 통과가 안 됐으면 지금쯤 이제 이 CATL이 그 포드의 LFP나 뭐 그 기타 뭐 NCM도 사실 NCM이 주력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NCM 같은 거 뭐 같이 해서 아마 이제 그런 쪽 공장을 지금 멕시코에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IRA 법안이 통과돼 갖고 CATL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봐야 그거는 이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배터리가 되기 때문에 경쟁이 없고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 짓는 거는 무산됐고 대신에 이제 유럽의 헝가리 쪽일 거예요. 헝가리에 좀 짓는 걸로 지금 이제 가닥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신 기사인데 네. 사실은 다 옛날 기사고, 예, 옛날에 얘기가 나왔었던 기사고 지금은 지금 의미가 없어진 사실 기사입니다. 내용이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FP 관련해 갖고 LFP를 채택할 수는 있는데 잘 안 팔려요. 성능이 안 좋아서. 예,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제 LFP는 원래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LFP가 그 한국의 K 배터리, NCM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싸니까 싼 맛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싸지도 않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싸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면은 사실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부터 생긴 거예요. 테슬라가 하는 게 지금 금과 옥조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거를 그때 얘기했었던 그 이제 워딩을 그대로 외워갖고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때 테슬라가 배터리 할 때 이제 LFP는 싸고 NCM은 비싸고 뭐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리튬은 천지에 널려 있고 니켈은 구하기 아주 어려운 귀한 금속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외워가지고 그게 그냥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이 성경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좀 오해들이 사실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시면 안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고 한번 제가 자세하게 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요 5번 한번 보시면 이게 니켈, 코발트, 리튬 가격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21년 1월 달부터 최근까지 이제 흐름인데 보시면 요 이후에 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니켈이나 코발트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요건 한 달 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1년부터 상승률을 보면은 코발트가 55% 올랐고요. 니켈이 23% 올랐는데 리튬이 1000%가 올랐어요. 리튬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네. 근데 리튬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그 CM이나 뭐 이런 쪽에서 거래도 안 돼요. 원래 이제 워낙 되게 희소한 금속이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중요한 금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그 CME에서 이제 선물 거래도 되고 하지만 리튬은 그런 거래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니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산업적인 차원에서 그런 수급에서 움직이는 부분 플러스해서 이제 투기적인 수요, 수급이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리튬은 투기적인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제 산업에서 쓰이는 수급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이 오른 거는 오로지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 하면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표를 제가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21년 초만 해도 여기 보시듯이 니켈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 중요한 게 리튬, 니켈, 코발트 뭐 망간도 들어가는데 망간은 워낙 싸갖고 크게 의미는 없고 이 세 가지 이제 원소가 제일 좀 가격대가 나가는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21년 초만 해도 니켈이 대당 한 88만 원 정도,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리튬은 38만 원, 25% 비중에 그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그런 형태로 이제 가격 변동이 있다 보니까 리튬이 지금은 428만 원이 들어가고요. 71%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니켈은 129만 원, 22%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코발트는 44만 원 해서 7%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이 10배 오르는 동안에 니켈, 코발트의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불과 이제 그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얘기했었던 이제 2020년 뭐 9월, 10월 가을경만 해도 니켈이 중요하고 리튬은 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LFP가 NCM보다 비싸고 이런 얘기들이 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였는데 리튬 가격이 10배가 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다니.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제 NCM이 LFP보다 더 비싼 거는 니켈 코발트가 들어가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리튬은 근데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켈이 60%를 차지하고 있던 니켈 코발트가 이제 합쳐서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무렵에는 NCM이 LFP보다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어도 지금은 이제 리튬이 일단 70%를 차지하는 그 큰 요소는 이제 LFP나 NCM이나 둘 다 똑같이 들어가고 나머지 30부분에 대해서 철이 싸냐, 리튬, 니켈이 싸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얘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원리들을 애초부터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의 변함에 따라 갖고 LFP 가격 경쟁력이 있던 게 이제 축소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제 테슬라가 한 말이 진리인 양 그냥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심각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10배가 올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차 한 대당 들어가는 리튬 가격이 38만 원에서 428만 원으로 39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된 거고 셈이고요. 그래서 이제 25% 비중 차지하던 게 71%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그다음에 니켈은 88만 원 하던 게 130만 원 됐으니까 42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됐고, 비중이 59%에서 22% 크게 줄어든 거고, 총합을 보면은 이제 원래 작년 초만 해도 이제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150만 원이다가 지금은 600만 원이잖아요. 450만 원이 늘었잖아요. 이 450만 원만큼 지금 전기차 가격이 다 올라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성과를 한 거군요. 예.
전기차 가격이 대략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 올라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격이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그대로 전이가 돼갖고, 배터리 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단에서 볼 때는 이제 양극재 가격이 작년 가을에 비해서 지금 한 딱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쪽에 특히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뭐 이런 회사들, 뭐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실적이 아주 좋은 게 그 영향이 있습니다. 예. 가격이 일단 똑같은 물량을 팔아도 2배가 오르니까요, 매출이. 매출이 2배가 오르면서 이게 또 이제 다 원자재에 연동되는 가격 이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걔들이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쪽이 올해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 이제 단단하게 버티는 게 다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들이, 뭐, LG 엔솔이나 뭐 이런 쪽, 삼성 SDI 마찬가지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것도 다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LFP가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예. 니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니켈 코발트가 있지만 코발트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니켈이 제일 중요한 이제 이 LFP하고 NCM하고의 간의 이제 가격 격차를 이제 벌리는 이제 그런 요소인데, 니켈 가격 기준으로 해서 $20,000일 경우에 NCM 811과 LFP가 가격이 동일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자료 보시면은 한 달 전쯤에는 한 22,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가격 차이가 안 나고, 지금은 이제 니켈 가격이 올라갔고 한 3만 불 정도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 격차가 뭐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제가 표를 한번 또 보여드렸듯이 그때 NCMA,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90%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서 또 원가 절감되는 이제 효과가 있어갖고 NCM9으로 가면은 LFP보다는 훨씬 가격이 싸져요. 예, 그래서 가격 자체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싸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실내 공간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일회 충전해서 멀리 갈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K 배터리 그 양극재 기술이 이제 LFP에 비해 갖고 값도 싸면서 품질도 우수하고, 이제 영양가도 많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애초에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또 한 가지 좀 잊지 마셔야 될 게, 이거 갖고 막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LFP가 더 좋네, NCM이 더 좋네, 네. 거짓말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백날 하는데, 이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입 아프게 막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판단은 배터리를 사는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LFP가 더 좋으면은 지금 LFP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사갖고 지금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이 막 늘어났겠죠.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미국의 LFP 배터리 침투율입니다. 예. 보시면은 21년 9월 달에, 이 9월 달이 바로 이제 테슬라가 CATL의 LFP를 미국에서 팔기 시작한 고무줄이고요. 예. 그때 순간적으로 20%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대략 떨어져서 대략 한 12%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12.8% 순간적으로 빡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네요. 순식간에 내려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LFP가 진짜 좋고 하면 지금 좀 잘 나가고 있겠죠. 지금 미국에서 한 50, 60% 하겠죠. 12%잖아요, 지금. 그 추세적으로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서 고정되는 그런 그렇죠. 흐름이네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LFP 배터리가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장에 워낙 지금 이제 중국에 많이 만들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안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지금 이제 CATL의 LFP 배터리를 자기네 이제 모델 중에서 스탠다드 모델에 넣어갖고 억지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도 12%가 팔리는 거고, 그런 게 없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유럽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닥이에요. 완전 1%, 1%. 와. 0.8%입니다. 지금 LFP가 침투율이. 말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애널리스트란 사람이, LFP 침투율이 많이 올라갔고, 이제 뭐 경쟁이 되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애널리스트 면허 반납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LFP 전 세계 침투율이 한 40% 정도가 되는데 그 40% 정도가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많이 써서 그래요. 중국에서 많이 써서 그래요. 그거는 중국 시장 자체는 전혀 이제 이런 뭐 그 공정한 상태에서 경쟁이 아니고 그렇죠. 공산당이 자기네 산업을 이제 인위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이제 그런 형태의 시장이니까 그 시장은 당연히 분석해서 배제하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거 배제하고 보면은 지금 여기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이 이렇고 유럽이 이런데 이 LFP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LFP가 앞으로 경쟁력에서 이제 우리 ACM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 보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한심한 거죠. 유럽은 웃긴 게 오히려 예전에 2020년이랑 2021년 상반기까지가 오히려 침투율이 높았고 최근 들어서는 더 안 좋아지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뭐 NCM 구반반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그 LFP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됐다. 그렇죠. 라는 그런 추이와 똑같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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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거 지금 일부 팔리는 게 제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버스일 거예요. BYD 버스 우리나라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다 LFP거든요. LFP 버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버스는 이 공간이 되게 여유롭게 배터리를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타는 거니까. 지금 같으면 꽉꽉 실어서 태우는데 사람은 꽉꽉 실어서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버스 같은 경우는 빨리 달릴 일도 없어요. 그렇죠. 100km 이상 못 달리죠. 100km가 아니죠. 뭐 보통 한 50km 달리고 가다 섰다를 반복하니까 그거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거의 높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단순하게 그거는 진짜 이제 싼 배터리 쓰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배터리도 LFP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보조금을 열심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갖고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했었던 게 에디스 모터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됐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번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